네, 지금부터 지수와 로그 중단원 문제 풀겠습니다. 원래는 올해는 대수를 문제풀이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또 몇몇 학생들의 요청이 있고 해가지고 네, 그래도 한 번씩 풀어서 네,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찍게 됐습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 1번 일단 거듭 제곱근을 간단히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어,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뭐냐면 이 거듭 제곱근 문제는 음, 거듭 제곱근 문제는 이걸 우리가 지수로 바꿀 수 있는 게 지수로 바꿀 수 있냐를 사실 물어보는 거예요. 있나? 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어진 거듭 제곱근들을 다 지수로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풀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데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세제곱근 마이너스 5의 세제곱 돼 있죠. 이런 거는 앞에 이런 거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거듭 제곱근에서 이렇게 n 거듭 제곱근 a의 m 제곱 돼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a의 n분의 m승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얘가 좀 많이 쓰여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얘가 음수라고 해봅시다. n이 양수일 때 이런 거는 우리가 a의 n제곱분의 1로서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거 두 개로 거의 다 문제가 풀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에 성질에 의해서 바꿔보시면 마이너스 5의 3분의 3승이 되므로 이건 1번은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64를 우리가 조금 잘 관찰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4의 3분의 3승이므로 이것은 정답이 4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를 또 곱하게 되니까 세 번째 5제곱근 9 곱하기 5제곱근 27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듭제곱근에서 계산은 무조건 이런 말을 쓰진 않지만 저는 여기서 이 거듭제곱근에서 이 앞에 있는 이 n을 제가 그냥 임의로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무리수 계산할 때도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런 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루트 6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 앞에 제곱근이니까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을 계산을 할 때는 거듭 제곱근의 크기가 맞아야 우리가 계산이 되므로 사실 크기란 말을 쓰진 않는데 제가 그냥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크기가 맞아야 계산이 되므로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5제곱근으로 맞죠? 그래서 이게 곱하기 해보시면은 9 곱하기 27이 됨으로써 이것은 5제곱근 3의 5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의 답 3이고요. 4번 4제곱근 3분의 4제곱근 48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크기가 같을 때 한 번에 합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4제곱근 16이 되므로 답이 아니고요. 16은 2의 4제곱이죠. 그래서 2의 4분의 4승 해서 답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인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렸네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해보세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표현하고 이 지수를 우리가 잘 알맞은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일단 1번부터 봅시다. 모든 수의 0제곱은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모든 수의 0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 1이고요. 2번 2분의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렇죠. 위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 마이너스를 떼고 그대로 제곱한 다음에 분모로 보내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8분의 27분의 1이니까 정리해 보시면 27분의 8이 되겠습니다. 3번 4제곱근 5의 마이너스 8제곱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4제곱근 5의 8제곱으로 쓰시고 분모로 보내면 되죠. 그럼 4제곱근 5의 8제곱이라는 거는 결국 5를 2번 곱하는 거니까 답이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64의 3분의 2제곱입니다. 64는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의 6제곱이 되고요. 이것의 3분의 2승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결국 2의 4승 물어보는 거죠. 네, 답이 16이 되겠습니다. 3번 로그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로그는 이런 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쉽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로그는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 진수를 소인수 분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 물론 로그의 값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진수를 간단하게 해서 푸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로그 2의 128이 있는데요. 128은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의 7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상수배가 되면서 7 곱하기 로그 2의 2가 되므로 답이 7이 되고요. 2번 이런 것도 사실 로그 3분의 1에 27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다양하게 변하게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지만 이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일단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진수도 3분의 1의 거듭제곱 형태로 써줄게요. 일단 27은 3의 세제곱인데 이걸 3분의 1로 바꾸면은 그렇죠. 여기 지수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의 로그 3분의 1의 3분의 1이 되므로 답이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됩니다. 3번 로그 4의 256분의 1은 256이 2의 8제곱이거든요. 2의 8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이죠. 근데 4의 4제곱분의 1이니 이거를 4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4의 4, 로그 4의 4 해서 답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지막이네요. 4번 로그 5분의 1의 세제곱근 5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5분의 1 하시고 이거는 5의 3분의 1승이죠. 근데 진수와 밑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또한 밑을 5분의 1로 바꿔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됩니다.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그럼 항상 밑이 분수일 때 우리가 진수를 분수로 바꾸는 게 좀 귀찮잖아요. 사실은 귀찮은데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밑이 a의 m제곱이고요. 진수가 b의 n제곱입니다. 이걸 우리가 n분의 n 로그 ab라고 쓸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진수의 지수는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는 걸 우리가 그냥 그 성질로 배웠는데 여기 밑에 있는 거듭제곱 또한 우리가 앞에 역수를 취해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로그의 밑변환을 통해서 유도해낼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이었어요. 이게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밑변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거와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로그의 밑변환을 쓸 건데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제가 한번 변환시켜 보면은 로그 a의 m제곱분의 로그 b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원래 밑에 있던 a의 m제곱도 이제 진수가 되었으니 이제 로그의 성질로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습니다. n의 로그 b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셔야 해요. 이 부분.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렇죠. 밑변환 공식을 또 반대로 결국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공식을 알게 되면은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양수 c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방향으로만 공식을 사용하니까 이 반대편을 못 볼 때가 많은데 이렇게 반대편의 경우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밑이 같은 어떤 로그의 분수꼴이 있다면 이걸 하나의 로그로 합쳐줄 줄도 알아야 해요. 그럼 앞에 n분의 n 그대로 두시고 여기 합쳐보시면 로그 ab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개가 같은 거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 문제들도 사실 이렇게 안 하고
다 풀 수는 없으니까 2번만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풀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이걸 진수의 지수와 밑의 지수를 내릴 건데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1분의 3 로그 3의 3이 되므로 결국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초반이지만 이런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간단히 하세요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로그 1번 보기 전에 로그에 덧셈 뺄셈을 할 때 이렇게 로그의 덧셈이 나온다면 일단 밑이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이었고요. 로그의 뺄셈은 밑이 같은 두 로그의 뺄셈은 우리가 진수의 나눗셈으로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곱하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라는 게 고민이실 텐데 이런 거는 쌤이랑 조금 이따 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로그 2의 9분의 4 빼기 로그 2의 9분의 16입니다. 일단은 밑이 같은 로그이기 때문에 결국 나눠주겠죠. 9분의 16분의 9분의 4 해보시면 약분이 되면서 결국에는 남는 게 로그 2의 4분의 1만 남죠. 그럼 4분의 1은 2의 몇 제곱? 그쵸,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진수의 지수가 앞에 내려오는 거 이제 설명을 조금 생략할게요. 두 번째, 로그 5에 20 더하기 2 로그 5의 2분의 5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 2가 있으면 막 더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왜냐면 결국 로그 5의 2분의 5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주로 이거를 풀 때 얘를 다시 진수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로그 5의 20 더하기 로그 5의 4분의 25가 되고 여기서 이제 덧셈을 하는 거예요. 앞에 상수배가 안 돼 있어야 이렇게 덧셈을 할 때 그냥 진수의 곱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이 계산이 되면서 로그 5의 125가 되겠네요. 125는 5의 그렇죠, 세제곱이니까 답이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3번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이 문제는 보시면은 우리가 곱셈은 안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써야 하는 거는 바로 로그의 밑변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 밑변환을 좀 너무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밑변환을 잘 쓰셔야 해요. 이런 거 이제 뭔가 그냥 곱하기니까 이렇게 막 약분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배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약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로그에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우선은 로그의 밑변환을 쓸 건데 이 둘 다 지금 밑이 다르잖아요. 지금 밑이 2고 얘는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로그들의 밑을 다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상용 로그를 쓰겠습니다. 쌤은 상용 로그를 주로 많이 써요. 앞에 있는 건 로그 2분의 로그 3 곱하기 뒤에 있는 건 로그 3분의 로그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딱 보시면은 이 로그 2, 3, 4 같은 거는 전부 다 어떤 숫자예요.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예요. 로그 3끼리 약분. 그리고 로그 4도 어떻게 보시면은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써보면 2 로그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로그 2끼리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남는 게 2이므로 답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조금 간단히 하기에는 좀 너무 괴상한 친구가 한 명 와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세제곱근 2 괜찮아요. 근데 세제곱근 4인데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해 보시면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 되므로 앞에 거 일단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두 번째 세제곱근 27이 있는데 세제곱근 27은 결국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이므로 결국 3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크기라는 말 쓰면 안 되지만 크기가 같을 땐 결국 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죠? 이걸 하나와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있다 했으니까 4분의 64가 되므로 결국 4제곱근 16이어서 이게 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2 더하기 3 곱하기 2이므로 답이 8이 되겠네요. 2번 문제 16에 6제곱근 16의 세제곱이므로 이걸 좀 고쳐보시면 이거 다 지수로 좀 바꿔볼게요. 얘는 결국 16이 2의 4제곱이므로 2의 6분의 4승분의 2의 6분의 4 거듭제곱에 또 세제곱을 한 거죠. 그리고 얘는 3의 4제곱이므로 3의 8분의 4 거듭제곱을 또 제곱한 거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16의 제곱이므로 2의 8제곱입니다. 그래서 2의 4분의 8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이거는 5의 3분의 1을 6제곱한 거고 나누기 이런 거 좀 어려워요.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앞에 2가 생략된 거니까 결국 6제곱근 64입니다. 근데 64가 2의 6제곱이므로 이거 2가 되겠죠.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히 해보시면 이거는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약분되면서 결국에는 2의 제곱이 남을 거고요. 곱하기 얘는 이렇게 약분되면서 3 하나가 남게 됩니다. 빼기 이거는 4가 되고요. 이거 약분되면서 2 곱하기 25 나누기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빼기를 제일 나중에 해야 하잖아. 그래서 앞에 거 4, 3, 12 그리고 이게 나누기를 곱하기를 고치면서 이 뒤에 있는 게 2분의 1이 되므로 이게 빼기 50이 돼서 답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이거 계산이 안 되지? 그렇지 38이죠. 마이너스 3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데 좀 이상하게 생기긴 해도 이 정도 계산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듭제곱 잘 이해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6번 네, 이런 문제 이제 굉장히 사실 많이 본 형태의 문제인데 1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제곱을 주고 이렇게 뺀 걸 찾으라고 하니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결국에는 조건을 제가 이걸 굳이 제곱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제곱해야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20이라 했잖아. 그리고 여기 빼기 2가 붙겠죠. 결국 이게 18이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1 x 마이너스 1 승이 루트 18 3루트 2네요 라고 하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게 18에 이 루트를 결국 씌운 거잖아요. 그럼 여기 루트를 씌우면 이게 사실 절대값이거든요. x 빼기 x 마이너스 1승이 절대값이 3루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뺀 거는 사실 얼마 3루트 2라는 건데 얘가 둘 중에 뭐가 답일까? 찍어야 하나?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아주 짜증나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디테일이 좀 필요합니다. 둘 중에 답이 뭘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해요. 얘가 괜히 있는 게 아니겠구나. x가 1보다 크다는 건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 x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결국 x분의 1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x에서 x분의 1을 뺀 거죠.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이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따라서 x에서 x 빼기 1승은 3루트 2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루트 2고요. 오히려 이 4제곱이 쉬울 것 같아요. 4제곱은 이 주어진 조건을 한번 제곱해 봅시다. 제곱해보면 x 4제곱 더하기 x 빼기 4승 더하기 2가 400이죠. 왜냐면 얘 20을 제곱했으니까. 그럼 이 4제곱은 얼마겠어? 얘한테 2 더하니까 400 됐대. 그렇죠. 답이 398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이건 간단히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분의 1승부터 차근차근히 해보세요. 이게 잘 보면 지금 생긴 게 조금 요란하게 생겨서 그렇지 이 지금 값은 똑같은데 중간에 부호만 바뀌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렇죠 합차 공식 쓸 수 있잖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래서
첫 번째 걸 계산해보면 3의 2분의 1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3의 2분의 1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또 곱하는 거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2분의 1이므로 답이 2분의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2분의 5입니다. 두 번째, 얘도 지금 보면은 뭐가 생각나셔야 해.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세제곱근 루트를 뭐 t라고 해볼까? 그럼 이게 t 빼기 1일 거고 이 뒤에 있는 거 얘는 뭐야? 세제곱근 6의 제곱이잖아.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아 이거 뭐였죠? t 세제곱 빼기 1이라는 어떤 곱셈 공식이었죠. 그럼 결국 t 대신에 다시 얘를 넣어보시면 이건 6 빼기 1이므로 답이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간단히 하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배운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 쌤이 작년에도 이거 무조건 내년에도 쓸 거고 여러분들 수능 때도 쓸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뭐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험 때 이게 나와도 사실 할 말은 없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곱셈 공식 까먹으셨으면 꼭 지금이라도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8번 보시죠. 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게 3분의 1일 때 결국 4a의 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a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뭐 2의 a 제곱으로 뭐가 많이 표현돼 있으니까 얘를 알려면 뭔가 지금 작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양변에 이 분자 분모에 똑같이 2의 a 제곱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는 건 지장이 없죠. 결국 약분되면 1이니까. 그러니까 얘나 지금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분배를 한번 해보시면은 2의 2승 더하기 1분의 2의 2승 빼기 1이 되죠. 이게 3분의 2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계속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2의 2승이 사실 4의 a 제곱이고 이걸 내가 t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 빼기 1분의 t 더하기 1분의 t 빼기 1이므로 이게 3분의 2가 되니까 얘를 이렇게 풀어보시면 3t 빼기 3이 2t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t가 5이므로 결국 4a 제곱이 5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4a 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5 더하기 5분의 1이라는 거죠. 이것은 5분의 26이 됩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쭉 푸시면 되는데 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우는 건 좀 그렇고 누군가에겐 또 소중한 풀이일 수 있으니 제가 이것도 이제 여기 구석에 잘 박아 놓겠습니다. 이제 구석에 딱 박아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냐면 이거를 쌤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분모와 분자의 차이의 관점에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 한 것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모랑 분자의 차이가 결국에는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떼서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결국에는 같아야 해요. 등호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분모와 분자의 차이도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3분의 2라는 어떤 숫자는 분모가 분자보다 몇이나 더 많죠? 그렇죠. 1 더 많죠 지금. 근데 얘는 보세요. 분모가 분자보다 몇이나 더 많아요? 그렇지. 앞에 얘는 지금 그대로 있고 얘네가 만약에 뭐 위에 게 3의 뭐 a제곱이었어. 이러면 비교할 수가 없죠. 아니면 뭐 여기 2 곱하기 2의 2승이었어 위에 건. 그럼 또 차이가 몇인지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근데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다 비교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힘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선 차이가 몇이죠? 그렇죠. 플러스 2죠. 그럼 보면은 왼쪽 오른쪽이 수가 똑같아야 하는데 왼쪽 거는 분모랑 분자가 2 차이 나고 오른쪽 거는 분모랑 분자가 1 차이 나죠. 그럼 이걸 결국 우리가 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둘 다 2가 차이 나도록 만들거나 둘 다 1이 차이 나도록 만들거나. 그럼 이 차이가
같아지려면 우리가 곱하기를 통해서 분모와 분자의 어떤 수를 곱함으로써 우리가 차이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1번을 바꾸는 게 편할까요? 2번을 바꾸는 게 편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2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거 정답은 아니고 2번이 바꾸기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숫자만 있는데. 예, 1번을 바꾸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취향이 좀 많이 다른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2번을 좀 차이가 2가 나도록 바꾸려면, 여기 차이가 2가 나도록 하려면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분모에도 곱하기 2, 분자에도 곱하기 2를 해보세요. 그럼 6분의 4가 되면서 결국에는 차이가, 그렇죠, 이만큼 나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랑 얘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차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2의 제곱에 1 더했더니 6 됐다는 거잖아. 그럼 2의 제곱이 5일 수밖에 없죠. 이게 차이가 같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방정식 푸는 뭐 요런 풀이처럼 막 이제 t로 치환해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이가 똑같으니까 그냥 이제 얘랑 얘가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 있을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의 제곱이 5라는 게 바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5 더하기 1이 6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것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것도 제가 하나의 소중한 풀이로 좀 이렇게 작게 좀 보관해 놓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쌤,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 오케이인데요, 방금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식은 2가 차이 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식이 3분의 2이니까 1 차이 나니까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잖아. 만약에 이게 3분의 2가 아니라 뭐 12분의 5 이런 것처럼 7 차이가 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차이를 맞춰주셔야죠. 2랑 7이니까 쌤이라면 이 7의 차이를 여기 7분의 2를 곱해서 차이를 2개로 만들겠습니다. 즉 12 곱하기 7분의 2분의 5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7분의 24분의 7분의 10이니까 어떤 거에다가 1을 더했더니 7분의 24 되고 어떤 거에다 1 뺐더니 7분의 10이 됐어. 그럼 결국 이 어떤 거는 7분의 17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여기 7분의 17 넣어보세요. 그럼 7분의 10 나오고 7분의 17 넣으면 7분의 24 나와요. 이런 식으로 크기가 달라도 굳이 크기가 1이 아니어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영상이 좀 길게 나올 것 같은데, 9번 로그 정의되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로그의 정의, 이렇게 로그가 있을 때 밑과 진수가 있을 때 각각 밑과 진수에 대한 조건들이 있었죠. 뭐였죠? 밑은 그렇죠, 0보단 크면서 뭐는 아니어야 해? 그렇죠, 1이면 절대 아닙니다. 0과 1 사이의 숫자는 상관없는데 1이면 안 돼요. 진수는 그렇죠, 항상 양수. 이 세 가지 부등식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는데, a 더하기 2가 0보단 크면서 a 더하기 2가 1은 절대 아니면서 6 빼기 a가 0보단 커야 합니다. 해결해 보시면요, a가 그쵸, 0보다는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요. 그러면서 a는 마이너스 1은 아니고요. a가 그러면서 6보다는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즉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에 있는 정수를 모두 구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0, 1, 2, 3, 4, 5 이렇게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쉽네요. 자, 10번. 두 양수 x, y가 있습니다. 로그 2에 xy 더한 게 3이고요. 로그 2 뭐 이렇게 뭐 각각 로그 2x 더하기 로그 2y는 또 2라고 합니다. 그때 저거 제곱해서 더한 건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있죠. 이런 거 푸는 것도 되게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라면 이게 결국 곱셈 공식 문제 같으니 안에 있는 이 진수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로그를 다 지수꼴로 바꿀 것 같아요. 로그 2에 x 더하기 y가 3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x 더하기 y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8이어야겠죠. 2의 세제곱. 그리고 얘는 사실 로그 2의 x 곱하기 y로 할 수 있는데 얘가 2래요. 그러면은 이 말은 사실 x 곱하기 y가 얼마라는 거야? 그죠? 2의 제곱 4라는 거죠. 다 됐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두 개 더한 거 제곱에 2xy 뺀 겁니다. 즉 64 빼기 8이죠. 답이 56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곱셈 공식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라면 이렇게 어떤 곱셈 공식 문제가 나온다면 이 값들이 정확하게 뭔지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할 것 같아요. 11번 로그 2가 a고 로그 3이 b입니다. 로그 루트 5 60을 ab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도 사실 이제 밑변환 공식을 정말 잘 써야 하는데 어쨌든 다 상용 로그를 쓰고 있으니 쌤도 이번 상용 로그를 통해서 로그 루트 5, 로그 60 요렇게까지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여기까지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용 로그는 결국 밑이 10이기 때문에 이걸 소인수분해할 때 다 소인수분해하는 게 아니라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할 것 같아요. 굳이 이걸 2의 제곱 5로 안 쪼개고 그래야 얘가 딱 1로서 나오니까 밑에 거는 2분의 1 로그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위에 건 사실 좀 뭐 이지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밑에 게 문제야. 아니 2분의 1 로그 5 이거 어떻게 바꾸지? 로그 5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문제야. 얘가 로그 5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랑 3이니까 더하면 되나? 그치 더하면 이렇게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하면 이거 2랑 3 더해서 로그 5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맞죠? 그래 얘들아 내 수업을 안 들어도 이게 6이라는 건 아셔야 해. 진수의 곱이 되겠죠? 그럼 저 5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쌤이라면 얘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5라는 거는 상용 로그일 때는 2분의 10으로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2분의 1 곱하기 로그 10 빼기 로그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결국 이게 1이니까 밑에가 2분의 1 빼기 a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해 보시면 1 빼기 a분의 2a 더하기 2b 더하기 2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이 로그 5를 우리가 로그 2분의 10으로 바꾸는 게 조금 포인트 아닌가 생각합니다. 12번 1보다 큰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쌤이라면은 여기서 이걸 보자마자 이걸 a, b를 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푸는 법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결국 로그 ab 더하기 로그 ba는 얘를 역수치해서 로그 ab분의 1을 또 더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결국 얘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위에 비례식을 풀어보시면 비례식은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거니까 2로그 bc는 5로그 ac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밑이 둘 다 다르죠. 그럼 밑을 같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로그 12분의 2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쓰는 거야. 로그 ca분의 5. 그래서 얘를 양변을 2로 나누고 로그 ca를 곱해서 로그 12분의 로그 ca는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뭐예요? 밑이 같은 분수꼴?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봐야 한다 했어? 그치, 로그 ba죠. 로그 ba가 2분의 5네. 로그 ba가 2분의 5래. 그럼 얘는 또 다르게 쓰면 로그 ba 더하기 로그 ba분의 1인 거잖아. 2분의 5 더하기 5분의 2네. 그래서 답이 10분의 몇이에요? 10분의 29. 이게 정답이 됩니다. 좀 간단하게 풀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도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거. 뭐 이거 말고 좀 다르게 나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그것도 좋아요. 다르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있을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좀 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비례식을 보고 결국 로그 AC가 있고요. 로그 BC가 있는데 이게 2대 5라는 것은 얘는 한 2t 정도 되고 얘는 한 5t 정도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C라는 애는 결국엔 딱 봤을 때 A의 2t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얘는 B의 5t 제곱도 될 거예요. 그래야 이
그러니까 얘를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A의 2t제곱 그리고 B의 5t제곱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 두 개만 딱 놓고 봤을 때 얘는 또 결국 뭐랑 같냐면 결국 A, B, C가 1보다 큰 실수기 때문에 A는 B의 2분의 5승과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은 이거 2t 거듭제곱근을 취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t 약분되고. 그래서 A가 B의 2분의 5승이니까 여기 A 자리에 다 2분의 5를 넣으세요. B의 2분의 5승. 그럼 결국 이게 B의 2분의 5승 B 더하기 로그 B의 2분의 5승 해보시면 5분의 2 더하기 2분의 5가 돼서 답이 10분의 29가 결국 나오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푸시면 됩니다. 13번 창의력이라 돼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문제집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양수 ABC가 있고요. 0이 아닌 세실수 XYZ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돼 있는 지수들이 다 243이고 이거 갑자기 역수에서 더한 게 5분의 3이래. 그때 ABC 곱한 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AX가 243이라 나와 있고요. B의 Y승이 243이라 나와 있고 C의 G도 243이라 나와 있어요. 근데 얘를 그냥 냅다 곱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곱을 구하라 해도 냅다 곱해버리면 결국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지만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지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밑을 보셔야 합니다. 밑을 똑같이 만들어야 해요. 근데 AX제곱, B의 Y제곱, C의 G제곱을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수가 하나 있어. 지금 딱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지. 243 보이시나요?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가 243의 X분의 1승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X 거듭제곱근 하는 거야. X 그리고 B는 243의 Y분의 1승입니다. Y 거듭제곱근 하시는 거고요. C는 243의 G분의 1 거듭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두시면은 이제 A, B, C를 곱해보시면 결국 밑이 243이면서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을 더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근데 243은 3의 5제곱 얘는 그쵸 5분의 3 그래서 3의 세제곱 해서 답이 27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수로 밑을 똑같이 통일하는 연습 그 발상이 보이셔야 합니다. 14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어떻게 2차 방정식 두 근이 이룰 수가 있지?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때 얘를 구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을 때 이게 사실 문제를 조금 잘못 낸 것 같아요. 얘네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분해가 돼서 곧바로 우리가 x가 4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야매 풀이긴 한데 뭐 A, B 뭐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뭐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A가 4여도 되고요. B가 로그 A가 4여도 되고요. 로그 B가 4여도 됩니다. 뭐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로그 A가 4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10의 4제곱이죠. B가 마이너스 1이면 10분의 1이죠. 그 상태로 이거 다 넣으세요. 그러면 로그 AB 더하기 로그 BA를 2로 묶은 거일 텐데 이 지수를 다 앞으로 내릴 거니까 그럼 계산해보세요. 로그 BA가 얼마죠?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분의 10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이건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4네요. 결국 이거는 다 계산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7 이렇게 되나요? 네, 이 값이 다 마이너스 2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쌤이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잘못 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든 이유가 저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주니까 좀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출제 의도가 분명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아마 근과 계수 관계 뭐 이런 걸 이용하는 문제였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7 이거 맞죠? 계산? 4분의 네 맞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근이 저거라 하니 이게 두 근이라 하니까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3이 될 거고 그러면 로그
AB가 3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곱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뭐 이거 단거 3이라 했고, 얘를 좀 정리해 보시면 결국 로그 AB 더하기 로그 BA, 얘를 또 2로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밑변환 공식을 써보시면 2 곱하기 로그 A 분의 로그 B 더하기 로그 B분의 로그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통분해서 더해보시면요, 분모는 로그 A 곱하기 로그 B고요, 분자가 로그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로그 A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통해서 3이라는 거 알고, 그리고 로그 A 곱하기 로그 B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이게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고요. 이 위에 제곱해서 더한 거는 곱셈 공식이죠. 얘 제곱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럼 17이네. 그래서 결국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7이므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7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는 아마 이렇게 근과 계수 관계를 쓰는 문제였을 것 같은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너무 방정식의 근이 쉽게 구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라면 이게 인수분해 안 되도록 좀 야무진 방정식 하나 썼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써도 되죠.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뭐 이런 거 내거나, 뭐 3x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15번 증명 문제네요. 1이 아닌 양수라고 할 때 적의 성립함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리를 해보시면, 어떤 밑이 있고 지수의 로그가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밑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와 바꿔치기 해도 이렇게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게 유용하게 쓸 때가 분명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증명해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A의 로그 B의 C, 얘를 쌤이 X라는 어떤 문자로 하나 두겠습니다. 그럼 얘를 로그 밑이 A인 로그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로그 AX는 로그 B, C와 같음을 알 수 있죠. 지금 보니까 밑이 A인 로그 이거 X와 밑이 B인 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밑을 좀 통일하기 위해서 쌤이 밑변환 공식을 상용 로그에 적용해서 로그 A분의 로그 X는 로그 B분의 로그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양변을 로그 C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양변을 로그 A를 곱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로그 C분의 로그 X는 로그 B분의 로그 A가 됩니다. 얘를 다시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럼 로그 CX는 로그 BA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마지막으로 다시 지수 형태로 바꿔보시면 C의 로그 BA 제곱이 X가 되죠. 그럼 얘도 X고 얘도 X니까 둘은 같은 거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알면 너무 좋겠지만, 과외 할 때나 학원 알바 하실 때 잘 쓰시겠지만 뭐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볼 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결국 이런 정리도 쓰이는구나,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16번. 얘가 좀 침해하고 있어서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16번. 이런 실생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해요. 자, 봅시다. 어느 광원에서 D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각 강도를 P라고 한다면 저런 공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감각 강도가 3.2일 때 광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광원에서의 거리가, 제가 이때 D1이라 해볼게요. 거리는 1.2일 때 광원의 거리보다, 모르겠습니다. D2라고 해볼게요. 광원의 거리보다 몇 배인가요를 물어보고 있죠. 자, 잘 보세요. 3.2일 때의 거리가 1.2일 때 거리의 몇 배인가요를 물어봤어요. 뭘 구하라는 거야? 3.2일 때 광원의 거리가
1.1대 광원거리의 몇 배인지 구하래.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구해야 해? 그치, 우리가 D1일 때를 3.1 했으니까 D2를 D1으로 나눠주세요라는, D1을 D2로 나눠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몇 배인지 구하라는 게. 그러니까 거리는 해서 처음에 기준이 된 친구를 분자해 두셔야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한번 빼볼까? 3.2 빼기 1.2 하면 로그 D1의 제곱분의 H 빼기 로그 D2의 제곱분의 H니까 로그 D2의 제곱분의 H분의 D1의 제곱분의 H 해서 이렇게 H끼리 상수니까 약분되고요. 결국 D 로그 D1분의 D2의 제곱이 되죠. 그럼 이 뺀 건 2잖아. 그래서 2는 2로그 D1분의 D2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예요? 로그 D1분의 D2가 1이라는 거죠. 그럼 D1분의 D2가 10이니까, 그렇죠? 이게 1 되려면 10이니까 얘는 몇이란 거야? 10분의 1이죠. 그래서 정답이 10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16개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중단원 문제 꼭 풀면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